IRS 등에 제공한 납세자 정보가 미국 이민국과 같은 정부기관에 자동적으로 공유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IRS 등에 제공한 납세자 정보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이민국이라던가 기타 주정부, 연방정부 기관에 자동적으로 공유되는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 궁금한 적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 신고를 비거주자로 하면 영주권이 박탈된다더라 라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컨대 이 뒤이어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세법상 합법적인 근거를 통해 비거주자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 이민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이에 대해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미국 투자, 또 이주 또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투자와 사업 경제 활동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매일 업데이트되는 채널이죠.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은 후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후원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제까지 올라온 정보, 양질의 컨텐츠들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도 올라올 이런 좋은 내용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유용한 정보들이 잘 전달되어서 우리 한인들의 경제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제시앤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여 개 주의 주정부가요. 연방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사건의 핵심은요. 연방보건부 산하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하는 그 부서가요. 주정부와 협의 없이 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건강정보를 DHS죠. 그 국토안보부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인데 여기에 대량으로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만 해도요. 200만 명이 넘는 비시민권자가 이 메디케이 수혜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는 뭐 영주권자도 있고 난민도 있고 뭐 다카 수혜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정보가 결국 허락 없이 동의 없이 국토안보부로 넘어감으로써 대규모 추방을 위한 어떤 개인 식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이 여러 주정부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요. 이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건장관의 고위 보좌관 2명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요. 국토안보부에 이관하도록 지시했는데 내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랍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의회가 이 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케이드 법을 제정한 지 70여 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연방법 정책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은요 일관되게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개인 건강 정보가 비공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공중보건 증진 또는 메디케이드 제도 자체의 어떤 건전성을 위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러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왔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결국 행정절차법, 또 사회보장법, 개인정보법, 건강정보보호법 뭐 여러 가지의 법들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 단속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복지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독립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정부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이 소송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상황을 보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정부끼리는 다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정부 간에 내 정보가 생각보다 더 쉽게 공유되는구나. 결국은 같은 주정부, 연방정부니까 내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보좌관의 지시로 정보가 이관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보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게 더 법적으로 올바른 해석일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이었다라면요. 어떻게 이 20개의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이러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정부 간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있고요.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규정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정부는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데이터를요. 오직
보건 행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제공했는데 이게 ICE라던가 DHS에서 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죠. 그러니까 이제 연방 이민 당국일 텐데 여기에 제공된 것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핵심 원칙은 특별한 법적인 근거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이 연방기관간 또는 정부기관 간의 개인정보 공유가 원칙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불법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실무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제가 사실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변호사님, 영주권자인데 세법상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를 하면 내 이민법상 지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뭐 영주권 그대로 박탈당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좀 더 배경을 얘기하자면 우리 세법에서 허용하는 이 조세협정, 한미조세협정을 활용해서요. 비록 미국의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상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를 하지만 한미조세협정, 조세협정이라는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죠. 동일한 지위를 갖는 그런 권위인데 이거에 따라 비거주자로 신고를 할 경우 이민법상 나의 어떤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세법상 신고했다라는 내용이 이민 당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 이게 더 적절한 질문일 텐데요. 오늘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요. 이에 대해 제가 답을 하는 것은 늘 동일해 왔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어떤 자동 연결성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냐면 이 세법상 허용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비거주자 신고를 한 것 자체가 이민법상 영주권 박탈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는 것은 또한 부정할 수 없겠죠. 이민법상 어떤 영주 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네거티브한 팩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 그 말은 그 자체로서 자동적인 어떤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사실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세법상 합당한 근거를 통해 취한 포지션이 결국 IRS에 제공된 세무 정보일 텐데 이게 자동적으로 USCIS라고 하는 이민국에 전달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이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에서도 보다시피 이러한 정보 공유가 정부 기관 간의 대규모 법적 분쟁이 될 만큼 이 정보 공유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정보가 그대로 이 영주권자가 세법상 비거주자로 신고한 IRS의 정보가 이민 당국에 즉시 또는 자동으로 공유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느냐,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관련해서 이번 이 소송뿐만 아니고요. 기타 또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2025년 최근이었죠. IRS와 ICE, 그러니까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죠.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4월 7일이었었는데요. 여기서의 그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있었죠. 뭐냐면 범죄 수사 예외 조항만 활용 가능하고, 말하자면 최종적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특정한 연방 범죄의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만 정보 요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였고요. 말하자면 일반적인 이민법 위반도 아니고 중범죄와 연관된 경우에만 IRS가 이런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협정을 맺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도요, 엄청난 법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IRS의 내부 변호사들이요, 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들어서 반대하기도 했고요. 또 IRS의 임시 책임자가요, 이에 대한 반발로 사임하기까지도 했었던 거죠. 결국 연방 기관들 사이에서 IRS와 ICE라고 하는 이 이민 세관 당국과의 정보 교류에 있어서도 이렇게 복잡하고 제한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법은 분명하다. 분명히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연방기관 간의 정보 공유는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최근 나온 이 신문 기사 20개 주 소송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영주권자의 세법상 비거주자 신고가 그 자체로서 합법적이냐, 세법상 정당한 근거, 정당한 규정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으로서 합당하냐를 평가한다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민당국의 불이익이 될 사안으로서 전달된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합법적이고 또한 신중한 이민법과 세법을 모두 고려하는 크로스 보더 텍스 플래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적인 제반 환경 등을 다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더욱 확실한 세법, 절세,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수립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저희 제시앤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